고대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사회에 숨겨진 33가지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들을 숙달하면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상류층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끌어주고 하류층에서는 서로를 짓밟을까요? 그 이유는 상류층 사람들은 상대방이 매우 강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을 짓밟으려 한다면 분명히 그에 상응하는 방역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보복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은 상생을 가져옵니다. 반면 하류층에서는 서로를 짓밟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상대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고 서로를 잘 알며 아무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둘째, 평범한 사람이 빠르게 발전하는 방법, 바로 폐관수련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조용한 집을 찾으십시오. 긴급 연락이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으십시오. 아주 단순하게 생활하며 모든 시간을 생각하고 자료를 찾는 데 사용하십시오. 자신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 하나에만 집중하십시오. 이 폐관 수련은 단 1심 2개월만으로도 애매하게 보낸 3년에서 5년만큼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 폐관 수련을 실행하면 매번 큰 돌파구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할 때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떤 방해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격리시켰습니다. 매번 1주에서 2주간 지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이 글을 읽고 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조부모가 시골에서 자리를 잡았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읍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당신의 아버지가 읍내에서 자리를 잡았기에 당신이 도시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아야 당신의 아들이 더 큰 도시로 진출할 수 있고 당신의 아들이 큰 도시에서 자리를 잡아야 당신의 손자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각 세대는 개주와 같습니다. 각 세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일찍 은퇴하거나 늙었을 때 자녀에게 의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모 또한 영원한 항구가 아닙니다. 좋은 가정이란 세대 간의 공명입니다. 한 세대가 축적하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족 가문은 최소 3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약점은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명확히 이해하되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십시오. 단점만 본다면 쓸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지만 장점만 본다면 쓸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쓰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다섯째, 자녀가 용이나 봉황이 되어 가세를 바꾸리라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가세를 바꾸려면 당신이 자녀에게 좋은 출발점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공부를 싫어하고 삶이 혼란스러우며 일이 엉망이고 자녀에게 인내심이 없으면서 자녀의 학업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늘과 땅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정신을 상하게 하거나 심해지어 폭력으로 위협하여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은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는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부모가 먼저 노력하여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공을 이루면 자녀는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90%를 능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성공하지 못하면 자녀가 평생 노력해도 가난한 지역을 맴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운명, 둘째는 행운, 셋째는 풍수, 넷째는 덕을 쌓는 것, 다섯째는 독서, 여섯째는 이름, 일곱째는 관상, 여덟째는 정신, 아홉째는 귀인을 만나는 것, 열째는 양생, 열한째는 배우자와 직업 선택,
12째는 위험 회피, 13째는 원망 없이 고난을 견디는 것, 14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7째, 옛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사 사람 대부분이 컴퓨터 캐릭터와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많은 자의식이 없으며 태어나서부터 출생, 학업, 직장, 결혼, 죽음의 순환에 휩쓸립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될 뿐입니다. 그들은 평생 한 곳에 고정되어 한 가지 일을 하며 그들의 반복적인 주기는 세상의 기본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춘기에 깨어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깨어난 후에는 장소와 사고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어디든 누비며 정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새장 속의 새는 영원히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깨어나며 이는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컴퓨터 캐릭터들에게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러한 원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8째, 새로운 환경에서 권력을 찾으십시오. 새로운 환경에 갈 때마다 핵심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권력을 쥔 사람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십시오. 작은 기술을 사용하여 그들의 주의를 끄십시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발전 방향이 없고 열심히 일하기만 할 뿐 방향을 선택할 줄 모르게 됩니다. 당신은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핵심 권력을 쥔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면 잊혀지고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능력은 당신의 한계이지만 뛰어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당신의 한계는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9째, 누구에게도 너무 높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으면 평생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지 않으면 평생 행복할 것입니다. 분쟁 시 이익이 클수록 인간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자신의 가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치가 없으면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족쇄일 뿐입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서 도덕, 양심, 체면을 핑계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돈이 당신의 능력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세상은 당신에게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과 경력을 포기하고 인생을 낭비한 후 배우자나 상사가 당신을 버렸다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약자의 행동 방식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 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하게 만들 만큼 뛰어나져야 합니다. 10째, 당신의 출신은 인생의 첫 20년만 결정합니다. 당신의 출신은 인생의 첫 20년만 결정하지만 당신 주변의 관계는 당신의 미래 전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주 교류하는 5사람의 평균 수입이 바로 당신의 수입입니다. 당신은 직접 배를 만들어 강을 건너는 대신 다른 사람의 지식, 자원, 경험을 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은 밤에 풀을 먹지 않으면 살이 찌지 않고 사람은 외부의 재물이 없으면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뛰어난 사람을 따라잡고 그에게 바싹 붙어 다닌다면 아마도 2년 안에 당신의 삶은 변할 것이고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진실입니다. 11째, 대인관계의 기술은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이해한 다음 이익을 활용하거나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는 적은 것에서 많은 것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적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야 사람들이 당신의 선행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너무 큰 선행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줄이면 사람들은 당신의 은혜를 점차 잊게 될 것입니다. 둘째, 위험은 엄격함에서 관용으로 세워야 합니다.
위신을 세울 때는 엄격하게 시작하여 점차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관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엄격해진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냉정함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은혜와 위엄은 너무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은 끝없는 구덩이이고 습관은 끝없는 바다입니다. 은혜를 베풀거나 위엄을 세울 때 모두 빈도와 횟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베풀면 사람들이 의존하는 습관을 형성하기 쉽고 일단 멈추면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엄을 너무 자주 보이면 그 위력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의 불만을 사기 쉽습니다. 12째, 창의성에 대하여입니다.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창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이미 노벨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생각한 것이 이미 오래전에 선배들에 의해 생각되고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자신이 창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식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어떤 혁신도 읽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배들의 성과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방하고 참고하며 조금씩 개선합니다.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없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당신이 한 문제, 한 분야 또는 한 산업에 대해 깊고 포괄적으로 연구할 때만이 영감을 얻어 작은 개선을 하고 차이를 만들어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창의성이란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3째, 통달한 사람은 돈 버는 것에 핵심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교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돈의 역할은 유통이며 돈이 움직이기만 하면 벌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돈은 도구이고 에너지이며 자원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생명이며 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고 법칙에 따라 행동하며 본질과 법칙의 기초 위에 방법론을 구축할 것입니다. 사회의 법칙과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본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구속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순응하면 삶이 순조롭고 번영하지만 도전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14째, 정진하면 명료해집니다. 당신이 점점 더 자신에게 집중하고 끊임없이 정진할 때 당신은 더욱 명료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정화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1, 2년 안에 당신은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고 많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며 마음속으로 많은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이 좋지 않은 이유는 너무 많은 오염된 자기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역전되면 당신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자동으로 멀리하게 되고 많은 골칫거리가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일단 해로운 것들을 씻어내고 나면 당신의 안색과 기색이 훨씬 좋아지고 삶이 더 밝아질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긍정적인 순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걸어 나온 사람만이 평범한 삶이 어떤 것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높은 단계에 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될 때 우리는 해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인식이 높은 사람은 매 순간이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그들은 결코 무익한 내적 갈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항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발전에 관한 문제는 발전 과정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인식이 낮은 사람은 매 순간이 불안입니다.
항상 무익한 내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비극으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장은 감히 자신의 인식에 도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에는 단련해야 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똑똑함이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음입니다. 방향을 선택할 때는 충분히 똑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후에는 자신을 바보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며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실행에만 집중하십시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해보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방향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마치 청나라의 의화단 운동처럼 칼과 창으로 제국주의의 총탄에 맞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적에게 닿지도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모든 실패는 잘못된 지식을 배우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16째, 큰 포부를 가졌으나 운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귀인을 만나거나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천시, 지리, 인화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오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과감하게 실행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지나면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시기를 만나지 못했을 때 게으름을 피우거나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되며 그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지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지식이 충분히 쌓이면 경험이 됩니다. 실천하면 경험이 되고 아직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지식일 뿐입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지식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책을 읽고 강좌에 참여하고 전문가에게 배우며 끈기 있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십시오. 17째,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는데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시다. 그는 연신 고마워하지만 반년 후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전화를 끊고 메신저를 차단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에는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한다면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오면 그들은 솔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빌려줄게. 상대방은 즉시 알아듣고 양쪽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사람이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계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순응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보통 비위를 맞추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첨하고 칭찬하며 타협하고 겸손하며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숙이고 술을 따르고 차 문을 열어주고 복장과 예의에 신경 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억누르고 자신의 성질을 억압합니다. 이것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기본적인 예절일 뿐 현실의 삶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처세술은 자신의 강점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점을 찾아내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반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원칙과 한계를 설정하여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적합한 사람은 걸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자원을 교환하도록 하십시오. 실질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자신을 낮추고 참으며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될 뿐입니다. 18째, 분투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20세가 지나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된 노동의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면 당신은 점차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느리게 살고 평화롭게 살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설득할 이유를 찾거나 혹은 젊은이들의 열정을 잃게 하여 소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노동력이 되게 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음이 착취당하는 줄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을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친구를 사귀고 자신과 가족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가짜 안락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달에 몇백만 원만 번다면 이 삶을 10년, 20년 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지게 두지 마십시오. 일에 집중하고 경력에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고 절대적인 힘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십시오.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만이 삶을 즐기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 장부를 보면 아마 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일해야 하고 경력이 필요하며 돈을 벌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19째, 사람은 좋은 상태,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심리 상태는 그가 겪은 시련의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나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나 뜻이 맞는 동료와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은 온전하게 유지되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은 항상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딘 사람들 중 극소수만이 그것을 극복합니다. 나쁜 회사, 나쁜 상사, 나쁜 부모나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극복하고 소화하고 재건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오직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만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영원히 순수하거나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도 여전히 활기찬 젊은이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생존자의 행운 편향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누구도 얕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단지 그들보다 운이 좋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두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0째, 진정한 성장은 단지 듣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강의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학습에서 생각하는 학습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적용하는 학습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뛰어난 인맥에 들어가 올바른 사람들과 적절한 지식으로부터 배우고 거기에 많은 실천 시간을 더하는 것입니다. 10%의 시간은 배우고 90%의 시간은 실행하는 데 쓰십시오.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의 차이는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 한 번 듣고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몇백만 원을 벌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배워도 그 지식을 돈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감동할 뿐 결코 결과로 자신의 발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전으로 자신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노력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며 결국 자신이 어떻게 시장에서 퇴출되었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21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 사이의 경쟁은 한 세대의 경쟁이 아니라 여러 세대의 경쟁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부모, 부모가 젊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은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왜 평등을 요구해야 합니까?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의 축적,
충분한 자원의 축적이 있어야 한 세대의 부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각 세대는 거의 제로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은 오랫동안 축적한 후 폭발하지만 당신의 각 세대는 축적된 것이 없어 물려줄 때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자식들이 사회 최하층에서부터 더듬어 찾아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식은 자식의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과 사상을 접하고 당신의 자녀는 어떤 것을 접합니까? 22째, 미친 자본 게임에 대하여입니다. 베트남에 쯔엉미란의 반팀팟 그룹이 있다면 중국에는 하남성의 신푸 그룹을 통제하는 류이가 있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여겨질까요? 그는 6개의 농촌은행을 설립했지만 어느 은행에서도 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푸 하남의 주주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꼭두각시 주주와 대리지분 보유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자 그가 몰래 10개 이상의 농촌은행에 참여하고 통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할까요? 그는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두, 징둥, 샤오미와 같은 인터넷 기업의 대출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원래 지역 자금만 조달할 수 있었던 농촌은행들은 미친 듯이 확장했고 피해자 수는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할까요? 그는 관계를 맺는데 매우 능숙하고 대담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29세에 그는 란웨이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 후 여러 농촌은행을 통제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거대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왜 그가 똑똑하다고 할까요? 그는 오늘날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국적은 일찌감치 키프로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지만 영국 연방 국가이며 유럽 연합 회원국입니다. 그의 여권은 전 세계 171개 국가 및 지역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농촌은행들이 공식적으로 파산하기 전에 그는 성공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은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예금으로 간주된다면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보험 제도가 있으며 최대 보상액은 약 5,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예금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3째, 20세에서 30세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인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의 법칙과 진리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핵심적인 법칙과 방법론만 연구하고 다른 모든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가 없는 학습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독이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허황된 것들은 수만 페이지의 책으로 쓸 수 있습니다. 24째, 문제의 본질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자원 약탈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만족과 소유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생존 욕구입니다. 비즈니스의 본질은 등가 교환입니다. 돈의 본질은 가치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용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고 핵심 요소에 집중하며 요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25째, 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가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분불개, 불비불발. 즉,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해하려 하지 않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면 이끌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온전히 표현하지 못할 때는 깨우쳐 주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3가지 다른 것을 추론해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가르치지 마십시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론 능력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이 없고 학습에 대한 주도성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지 않거나 배워도 적용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26째,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인식의 한계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계를 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을 부수어 재건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신 머릿속의 생각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같은 계층의 생각만 받아들이고 그 계층의 운명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주변 사람들의 복제품입니다. 계층의 한계를 깨는 핵심은 당신이 생각의 속박을 깨뜨리고 하층 계급의 사상을 제거한 후 상류층의 사고방식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의 생각과 다른 사상을 만났을 때 첫 반응이 거부, 반대, 심지어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낡은 사상을 부정할 때만이 사회 계층의 사고 장벽을 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사상 해방입니다. 27째, 영혼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함, 이해력, 삶의 경험, 용기, 날카로운 시선, 눈 속의 불안함, 인자함, 해박한 지식, 고독한 모습, 그리고 빠른 생각입니다. 이 훌륭한 자질들이 한 사람의 영혼이며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없고 오직 느낄 수만 있습니다. 영혼이 감동할 때 자연스럽게 사랑이 생겨납니다. 28째, 매력적인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큰 인격적 매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우 강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당신의 에너지가 자동으로 순환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고 공감 능력이 풍부하며 항상 당신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당신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겪었거나 겪지 않은 것들을 그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29째, 당신은 환경에 동화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낮은 사상과 인식을 가진 환경에 있다면 당신은 동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인식과 사상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상과 인식은 전염성이 있어서 당신의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의식을 점차 변화시킬 것입니다. 질 낮은 사상과 인식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겨냥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사상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인식과 사상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에 입력하는 정보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 아이디어, 이미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감정을 자극하여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정의 감정과 행동이 더해지면 결과로 이어집니다. 질 낮은 인식은 잘못된 결정을 낳고 나쁜 결과, 심지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신체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식이 뛰어나 진보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항상 뛰어난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하십시오. 30째, 다른 사람을 거절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거절하더라도 명확한 대답을 주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굴어 다른 사람이 희망을 품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신이 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분명하게 거절하여 그들이 당신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고 일이 급박해졌을 때 당신이 도와줄 수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애태우는 사람들은 결국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교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문제를 자초합니다. 연애든 사업이든 명확한 거절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31째, 다른 사람에게 모호한 희망을 품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명확하게 거절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이 희망을 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고 계략을 꾸미며 그들을 예비 방안이나 오락도구로 여기는 것은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것이며 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2째, 평생 학습입니다. 만약 일을 마친 후 여유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충분히 배웠다면 그 지식을 실제 업무와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한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돈을 벌고 공부하고 신체 단련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단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 원칙을 이해하지만 당신의 삶이 정말 일과 학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아십시오. 몇 년 후 당신은 매일 끊임없이 발전한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누워 있는 태도는 이롭지 않습니다. 발전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걱정할 줄 모르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깨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이 여전히 동화처럼 허황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에는 운 좋은 기회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졌으니 더 이상 발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두자마자 자만심에 빠져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단지 특별한 시기에 우연히 재산을 얻었을 뿐 세상의 발전 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그들은 멈추고 발전을 중단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불안감은 깨어있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삶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패를 들고 있든 아니든 자만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노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십시오. 나쁜 패를 들고 있더라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각 카드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게임을 흥미롭고 성공적으로 만드십시오.